안녕하세요. 정치 지형도에서는 때때로 정말 예상치 못한 전환이 일어나곤 하죠. 네, 그렇죠. 특히 지지층의 움직임은 예측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그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특정 보수 정치인의 아주 열성적인 지지 그룹이 다른 진영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사건입니다. 네, 바로 홍준표 전 시장 지지 모임 홍사모 이야기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서문해서 상당히 파장이 컸습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가 바로 이 사건을 다룬 기사 발췌문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또 관련된 인물들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좀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볼까요? 시점은 홍준표 전 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아쉽게 패배한 직후였죠. 네, 그때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 그러니까 홍사모 회장단이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딱 선언한 거죠. 뭐랄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행보였습니다. 그렇죠. 단순한 지지철의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상대 진영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나선 거니까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홍사모 측에서는 어떤 이유를 들었나요? 그냥 감정적인 반발만은 아니었을 텐데요. 물론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당시 신영길 회장의 발언을 보면 더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정당 자격이 없다. 아주 강한 표현까지 썼거든요. 자격이 없다. 상당히 센 발언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비판했죠? 경선 과정이나 그 이후에 벌거졌던 단일화 논란 같은 것들이 보수 지지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 이런 언급도 있었고요. 아, 네. 제대로 된 사죄나 반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나 가치에 대한 문제 제기였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당시 후보 같은 외부 영향력에 좀 휘둘리는 모습에 대한 비판도 있었던 것 같고요. 보수의 가치를 잃었다, 이렇게 본 거죠.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은 알겠는데 그럼 반대로 왜 이재명 후보였을까요? 사실 홍 전 시장과는 정치적 색깔이 꽤 다르잖아요. 그 지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홍사모 측의 주장은 홍 전 시장이 꿈꿨던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통합의 나라라는 비전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실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선진대국으로 이끌 정치인으로 봤다는 거죠. 아, 이념을 넘어서 어떤 리더십이나 비전을 봤다는 거군요. 경제 제도약, 국민통합 이런 키워드들을 내세웠고요. 그렇죠. 이념을 떠나서 그런 부분에 기대를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선언에 그 이현주 당시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역할을 했다는 점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위원장이 과거 홍 전 시장 캠프에도 잠시 있었던 인연이 있었죠. 이걸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외연 확장의 기회로 본 거죠. 그렇죠. 국민통합이나 중도, 보수층까지 포용하려는 전략에 딱 맞는 그림이었겠네요. 네. 이 후보도 화답하는 차원에서 홍 전 시장의 가치를 계승하겠다, 이런 발언도 하고 TK 지역 방문도 하고 그렇죠. 이현주 위원장도 이념적 편 가르기보다는 헌법 질서를 지키려는 생각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했고요. 그렇죠.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는 거다, 이렇게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인사 영입 관련해서 좀 잡음이 있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홍 전 시장의 경제책사로 불렸던 이병태 교수 영입을 추진하다가 과거 발언들이 논란이 됐죠. 네, 그래서 결국 선대위에 직접 합류하지는 못하고 외부에서 조언하는 역할 정도로 좀 정리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캠프 내부에서도 약간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논란 자체가 외연 확장 전략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게다가 홍 전 시장 측의 반응도 좀 봐야 하는데요. 정장수 전 부시장이 SNS에 글을 올렸죠. 네, 홍 전 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심지어 홍 전 시장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선택을 포장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비판까지 했고요. 이건 결국 홍사모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특정 지지 모임의 선언이 그 정치인 본인이나 전체 지지층의 의사를 다 대변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당시 홍사모 회장단의 독자적인 결정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 홍 전 시장 지지층 전체의 생각과는 좀 거리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홍준표 지지 모임 홍사모가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정말 이례적인 사건을 쭉 살펴봤습니다. 네, 그 배경에는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의외의 기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활용하려 했던 이 후보 측의 외연 확장 전략, 그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영입 논란, 또 홍 전 시장 측윤의 반발까지 정말 여러 정치적 역학관계가 얽혀 있었네요. 네. 이 자료에 나온 이 특정 사건은 뭐랄까 정치적 지지라는 게 얼마나 유동적일 수 있는지, 또 후보들이 지지층을 넓히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파격적인 전략까지 구사한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자료에 담긴 이 사건이 정치적 연대의 유동성이나 후보들의 지지층 확보 전략에 대해 어떤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서 본 것처럼 한때 특정 정치인을 정말 강하게 지지했던 그룹이 완전히 다른 정치적 배경의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 네. 여러분께서는 이게 단순히 선거 국면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 계산된 행동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근본적인 어떤 정치적 가치나 노선의 변화, 혹은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